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타트입니다. 2월 2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라이브로 만나 뵈었었죠. 네, 마이너스 30% 하락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고평가라고 야 거품 다 꺼졌잖아 다시 가자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산이 여전히 고평가라는 한 단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구에 잘 나가는 아파트. 부산분들 대구에 집 투자는 안 해보셨어도 범어동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산 이브드 데니스 77평형 가격 23억 5천. 이야 대단하다. 23억 5천. 그럼 이것이 가격이 엄청난 폭등을 일으키기 전에 가격이 어땠냐 보면 한 22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23억 5천 정도로 받고 있다는 말이죠. 해운대 두산 이브드 데니스 한번 보겠습니다. 70평형 가격 28억으로 올랐었어요. 물론 가격이 19년 이맘때 한창 폭등하기 전에 가격은 12억, 13억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100% 곱하기 2배로 올랐었어요. 100% 올랐죠. 100%. 대구에 10% 오르는 동안 부산은 100% 올랐다. 물론 대구가 그동안 고평가를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부산 28억? 23억? 부산이 한 30% 정도 약간 프리미엄은 대구보다 더 먹고 들어가는 느낌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많이 조정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전히 돌다리는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라는 부분, 일본처럼 저성장 국면으로 가게 된다. 이거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을 그 침체 거품이 붕괴되던 시절에 일본을 무척이나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대구 쪽에 특별방송으로 내일 영상 올라갈 건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야, 정말 비슷하네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매도 물량 화수 목금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가 오늘 1000건 정도 감소했습니다. 42,000건 내일도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전세 물량도 오늘 감소 전형적인 패턴을 벗어났다라는 부분, 전세 물량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세 물량은 연초 대비 1% 정도 늘어나 있는 수준, 크게 변동은 없고요. 임대 물량 줄어들고 있는 추세,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 맞습니다. 언제 다시 튀어올지 모릅니다.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갈피를 잡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주, 2주, 3주, 4주째 증가하고 있어요. 985건. 아마 다음 주가 되면 1000건을 넘어서겠죠. 또 3월달부터 전매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분양권 물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기로는 33건이 늘어났어요. 근데 개법동에 입주를 하면서 분양권 개수가 0으로 바뀌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73개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죠. 생각보다 물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대구는 엄청납니다. 대구는 분양권 매물만 4,000개가 넘어요. 부산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다. 하지만 3월 이후에 판세가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부산의 매수 심리 13.1로 지난주 대비 조금 상승했어요. 근데 지난주 대비 매물 개수를 살펴보시면은 매물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매물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는데 뭐야? 왜 매수 심리가 더 살아났다고 나오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파트 거래량 104건, 연일 계속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800건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야, 2000건을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주에 거래량은 541건이었거든요. 지난주에 한 470건 됐어요. 지난주에도 와 많다 이런 느낌이었죠. 왜 전달만 돌이켜보더라도 230건 정도의 주간 거래량을 나타내는 것이 2배를 넘어서서 2.5배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거래량 무섭습니다. 부산 사람들 트라우마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 올라타면 큰일 난다라고 느끼는 분도 분명히 계실지 모르겠어요. 해운대 두산 이브드 데니스 저점 대비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 W는 찾아보진 않았어요. 39평형 13억 5천 29층 이것도 크게 많이 오른 느낌은 들지 않죠. 삼익빛이 거래 계속 많이 있는데요. 이거 뭐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미래 아파트 가격은 분담금이 얼마 정도 작용하느냐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빠졌는데요. 나머지 삼익빛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평형이 작은 타입일수록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지더라. 40%까지.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국평으로 간다? 분담금 10억을 내놔라?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댄 힐스테이트 프리지오 가격 30% 정도 빠졌고요.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대형 평형들, 비싼 아파트들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35% 정도 빠졌고요. 레미안 장전 35% 정도 빠져서 8억 2천. 8억을 근근히 지켜내는 모습, 여전히 30% 이상의 하락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자, 대형 평형, 요거 얘는 건너뛰고요. 나머지 가격들도 보시면, 더샵 센터파크 2,035%, 대현 SK뷰 힐스 35% 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부 반등하는 것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흐름, 아직까지 이 물결을 되돌려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 센트럴 자이 33평형 가격 7억. 나머지 가격들도 30%. 삼원 골든뷰, 센트럴파크, 벽산 아파트 20% 정도 빠진 모습, 센트럴 비스타 동원 2차 35% 정도 빠진 모습.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직 2차 쌍용례가 일부 반등이 있기는 해요. 120제곱미터. 나머지 소형 평형들 가격 내려가면서 30%, 레미안 장전 26평형 6억 정도 수준.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6억이 살짝 무너지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5%, 사직 롯데캐슬 26평형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6억 천. 더샵파크시티 가격 30% 가까이 하락해서 5억 9천. 뭐 약간의 반등 느낌. 이게 마치 대세가 바뀌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환율, 한 1100원 수준의 환율이던 것이 한 1300원까지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던 환율이 또다시 살짝 조정을 하더니만 미친 듯이 올라서 한 1450원 수준까지 갔어요. 얘 폭삭 주저앉았어요. 얼마까지? 한 1210원, 1220원까지 주저앉았어요. 야, 환율도 끝났다. 이제 안정적인 국면으로 간다고 누군가는 이때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환율은 1310원 수준까지 다시 반등했어요. 이상하다. 아파트 가격 차트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올라갔다가 폭삭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모르겠어요. 다시 아파트 가격 다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좀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이 계속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은 아닙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다시 조금씩 높여 잡는데요. 한국은 지금 그러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부분 느껴지실 거예요. 자, 나머지 30% 정도, 거의 한 35% 정도 하락했고요. LG 메트로시티 30% 하락했다면 이거 반등 느낌 맞아요. 그 전에 40%씩 하락하는 것들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포리나 부산 초업 30%, 안락드란체 2단지 30% 이상, 수영 SK뷰 1단지 30% 이상. 아직은 3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지금. 이게 거품이 다 꺼졌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더라는 거죠. 거품이 다 꺼진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거품이 꺼지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과매도 구간이 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0% 이상, 거의 40% 가까운 하락, 지금 20% 30% 떨어진 건 물론 계속 나타나긴 하지만 보합권의 거래도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핵심은 요거 30이라는 숫자에 방점을 찍어두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내려오고 있고요. 생각보다 저가격대의 물건들 생각보다 많이 삽니다. 거래 한 2,000건까지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합니다. 지속성 여부 지켜봐야 됩니다. 한 3개월은 지켜보고 나면은 분위기 달라지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은행 가보니까 그 전에 대출 창구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대출 창구에 사람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망비만 비중 떨어지고 6억 이상 거래량 이런 거 놀랍습니다. 부산만이 나타나는 특징. 이거 놀랐거든요. 대구는 아직까지 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 대구의 모습은 이렇고 부산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같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부산이 지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이는 것이 한 절반. 부정적으로 아직 보이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더라. 매물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 한 절반 정도. 요런 느낌이에요. 부산은 요런 느낌이에요. 대구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긍정적인 부분은 한 2, 부정적인 부분은 8. 대구가 먼저 하락을 시작했고 입주 물량 굉장히 많지만 이 연평균으로 쭉 나눠서 길게 보면은 대구나 부산이나 물량 비슷했어요. 입주에 공급했는 물량들 비슷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6건 있었고요. 힐스테이트 4억, 요거 전국 단위 뉴스로도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그 외의 아파트들은 5억 이상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 힐스테이트 4억도 5억 이하의 거래도 많이 나타나죠. 또 누군가는 매물이 다 소진됐니 뭐니 하지만 분양권 매물 늘어나고 있는 거 보시고 계시잖아요. 전세 거래량 굉장히 많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2월의 거래량 벌써 2,000건이 뛰어넘었어요. 그전에도 임대 아파트들 거래 계속 있었지만 1,400건대
1,400건대의 거래에서 2,000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 맞습니다. 월세 비중은 아마 조금씩 줄어들고 전세 대출 금리가 좀 낮게 작용하는 부분 적용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세 대출 금리는 2.5%에서 한 5.5%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이 지금 4.3%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죠. 근데 요것도 뒤늦게 적용됩니다. 뒤늦게 요 금리 떨어지는 부분이 적용되는 데는 약간의 시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돈을 많이 돌려줘야 되는 상황. 진짜 머리 아픈 경우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 연끌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오늘 대구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집값이 6억까지 치솟았던 무렵 집주인이 5.5억에 전세 살아줄 테니까 이거 집 사가라 해서 이거 갭 투자 들어갑니다. 얼마로? 내 돈 5천만 원으로 갭 투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매매 가격이 3.5억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전세 가격은 어느 수준까지 떨어졌을까요? 1.8억? 전세 가격 한 2억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새로운 세입자 받으려면은 처음에 갭 투자는 5천만 원 가지고 아주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갑자기 돈을 돌려줘야 될 돈이 3억이 더 필요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사람 미치고 펄쩍 뜁니다. 대책 없습니다, 이거. 이 사람, 전세 반환 대출이 아니고, 그 뭔가요? 그 돈 돌려보고, 갑자기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이거 전세 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해 놓은 상태라서 이 돈 빠지고 쏙 빠져버립니다. 그럼 내 돈은, 자산은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이거 경매로 넘어가겠죠. 완전 자산은 완전히 녹아내려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내가, 좋다. 내 3.5억에 이거 팔고 처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돈은 얼마가 녹아내리나요? 내 돈 2.5억이 그냥 녹아내리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엄청난 투자 실패 사례가 되겠죠. 돈이 많았으면은 이 5천만 원으로 갭 투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집 하나 사고, 대출 갖고, 근근히 살다가, 신용대출로 좀 받고, 뭐도 좀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질렸을 확률이 아주 높을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계층들이 지금 전세 가격이 무너져 내리는 것 보시듯이 2억씩, 3억씩, 전세 가격, 3억 가까이 이렇게 빠져나와 2억, 3억, 이런 거래들이 앞으로 숫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전세 시장이 일부 반등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럼 또 누군가는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근데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냐고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더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어요. 2월달, 아니 3월달에 미국 금리 0.5% 올릴 확률이 30%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어요. 우리와의 금리 격차는 최대 1.5%까지 벌어졌던 기간이 잠깐 있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빅스텝을 밟게 되면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1.75%의 금리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과거에 금융위기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을 때 위기를 타개해 나갔어요. 왜? 우리 중국이 있었어요. 우리 옆에는 중국이 있었어요. 얘들이 성장을 해나가면서 우리도 같이 더불어서 엄청난 성장을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과 한국 지금 과거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죠. 과거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리 격차 혹시라도 1.75%까지 벌어졌을 때 이 외환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들까지도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 단순히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이런 생각 조금만 더 확장해서 시켜본다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근데 이 땅바닥 지하실에서 뚫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랐던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요것만 아주 단기적으로 그 이전에 난 모르겠어.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야지.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는 부분, 얼마든지 꿀렁꿀렁일 수 있다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세 가격 평균 2억 2천만 원 정도 수준, 3억 미만 비중 80% 넘어서는 수준이고요. 4억 이상 비중 얘들이 안 받쳐준다고요. 집값이 받쳐주려면 6억 이상 매매 가격 비율도 올라가고 다 치솟고 좋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도 아까 6억 이상 매매 가격 보셨죠? 이렇게 비중 보셨을 때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막 16%까지 다시 이만큼 올라갔어요. 6억 이상 매매 가격이 이렇게 치솟아 올랐어요. 그럼 전세 가격도 뒤따라서 이렇게 비율이 올라갔다가 16%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줘야 되는데 얘가 못 올라간다고요. 전세가가 안 받쳐준다고요. 자, 월세 거래량 133건, 월세 거래도 굉장히 많이 신고되는 하루였습니다. 월세 가격 계속 치솟지 않고요. 월세 가격도 또 금리가 또 많이 떨어진다면 쟤들도 오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